네, 3분기 롯데쇼핑의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18% 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실적만 보면은 굉장한 성과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롯데쇼핑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8.6%나 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봐도 영업이익이 1천억 원이나 증가한 겁니다. 예. 기업이 영업 활동을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셈이죠. 네. 하지만 이 체질 개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이 앞서서 살펴봤지만 이렇게나 좋은데 아직까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롯데쇼핑의 주요 경영 효율성 지표를 따져보니 최근 들어 오히려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인건비 대비 생산성을 따져봤습니다. 매출액을 인건비로 나눠봤는데요. 롯데쇼핑은 올해 3.89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등 경쟁사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건비 투입 대비 매출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건비 대비 매출로 따지면 얼마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뭐 매출을 인건비로 나눠봤을 때 그 비율이 높으면은 1인당 생산성이 높다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뭐 더 잘하고 있다는. 네, 그러니까 롯데쇼핑의 경우 1년에 인건비로 1조 291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 지난 연도 기준입니다. 이번 분기에 4조 13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인건비 1원을 지출할 때마다 매출 3.89원을 벌어들였다는 건데 이는 현대백화점에 비해서 절반, 신세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의 생산성을 보인 겁니다. 추세적으로 봐도 롯데쇼핑의 생산성 지표는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인건비 대비 생산성 지표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예. 롯데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다른 유통회사들과는 달리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마트가 실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표가 나가고 있지만 경쟁사의 생산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향상이 되는 반면에 롯데쇼핑은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좀 경영성과 지표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유형자산 회전율을 좀 보면 그것도 이제 롯데쇼핑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유통 3사 같은 경우에는 점포 중심의 영업을 하는 만큼 유형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자산 생산성을 따져볼 수 있는 유형자산 회전율이 주요 경영 효율성 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3분기 롯데쇼핑의 유형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은 0.27로 신세계 0.43에 비해 한참 뒤지고요. 업계 3위인 현대백화점의 0.2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롯데쇼핑이 가진 유형자산 평가 금액은 14조 4천억 원으로 현대백화점의 3배 수준이라 그만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는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유형자산 회전율의 경우 계열사 간 비교에서도 이 롯데 렌탈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이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건데 단기 실적이 물론 좋아진다고 해도 이를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도 이와 관련해서 좀 많은 노력에 나서고 있죠. 네, 롯데쇼핑은 그동안 실적 부진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효율 점포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롯데슈퍼나 롭스처럼 적자 점포 비율이 높은 곳의 점포 정리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점포 리뉴얼을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명품 브랜드를 대거 모신 것과 롯데마트가 메가스토어 형태의 제타플렉스를 개점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롯데쇼핑은 마트나 슈퍼처럼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도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예.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구매 부분의 코드를 일원화하고 매장을 기능별로 통합 운영하는 등 비효율을 줄이려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1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테크 기업 영국 오카도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소비자 수요 예측부터 상품 보관, 포장,
배송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롯데그룹 사장단 인사가 또 조만간 나옵니다. 사실 지금 체질 개선이 좀 더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인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전 포인트겠어요. 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해 말 유통부문 총괄 수장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수혈하는 등 쇄신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예. P&G 출신의 김상현 전 홈플러스 대표를 유통사업군 총괄 대표로 선임하고 롯데백화점 대표인 경쟁사인 신세계 출신의 정준호 대표를 영입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인사를 이들에 대한 중간 평가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영업이익 등 눈으로 보이는 숫자는 개선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 회장의 특단의 조치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도 업계 안팎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